수학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의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 혁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의료 정책과 성과,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짚어봅니다. 2023년 10월 19일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 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근래 들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공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여건의 중요성은 부각되었지만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 인력 충원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지방은 거대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사가 없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진료과를 가진 지방 의료원이 전체의 66%로 2022년 10월 18곳에서 올해 23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비인기과는 전공의 수도 크게 줄었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올해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 수가 304명으로 5년 전보다 무려 64% 줄었습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는 비급여 영역이 아주 희박하니까 그동안은 뭘로 거기를 채우고 있었냐면 빈도로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환자를 봄으로 인해서 그 비급여로 하지 않는 그런 진료로 메우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숫자가 절대 숫자가 줄어드니까 빈도를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의료진들이 대거 기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대법에서까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재정으로부터도 이득이 없고 그 다음에 의료적 과실로부터도 굉장히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안다 보니까 기피과의 1호가 되게 된 거죠. 이에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 이후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필수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의 중추로 육성,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대 입학 정원 역시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료 인력이 많은 나라조차도 계속 의료 인력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의료 인력이 적은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실제 현재의 의료 공급량으로 보다 그렇고 지금 현재의 의사 공급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의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의 그런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정책 수가와 관련해서도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는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 지역 특성이나 수요 공급을 반영해 보상하는 안으로 올해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심이었던 해당 지원책이 내년부터 외상, 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로 확대되며 특히 국립대병원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 필수 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 진료할 때마다, 한 번 검사할 때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 이게 행위별 수가제예요. 그런데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건 이런 정책 수가라고 하는 약간 장점의 요소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에다가 주는 기존의 수가 방식이 아니라 가치의 평가에서 그 질에다 더 얹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진료를 더 한다던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진료를 더 한다면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가산을 하나 더 주겠다라고 하는 룸을 만들어준 거죠. 그 밖에도 의료 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를 꾸리는 등 필수 의료계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중증,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들은 건강 증진과 함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 정밀 의료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의료 데이터를 모아보거나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 표준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 건강정보고속도로를 작년에 시범 개통했고 이후 참여 기간을 지속 확대하여 전 국민이 의료기관 방문 없이 손쉽게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떤 공적 기관에 있는 것과 민간에 있는 것을 잘 결합해서 개인 단위로 구축을 해놓으면 새로운 의료 이용을 할 때 그 시간 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기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등으로 해서 개인 서비스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수월한 상태에 있어요. 정부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식 행사에서 연이어 지역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는데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행보에 일부 의사단체를 제외한 국민 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의료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환산지수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 20년 된 체제를 하루빨리 바꿔서 매년 계약해서 전체로 올려주는 방식이 아니고 그 전체 가격을 그대로 놓고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올려주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체제는 뭐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이 필수 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공급자들이나 정책 당국이 정책적 힘을 받고 개편을 향해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인 윤 대통령. 국민들은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 현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